한바탕 정신없는 일을 치르고 펜션에 도착했을 때는 산중이라 이미 해님은 잠수 타시고 달님이 반가반가 하더군요. 펜션 앞 자갈이 멋들어지게 깔린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사장님은 급히 펜션 뒤에 마련된 사장님의 집으로 사모님을 데려오시겠다고 가셨습니다. 노홍철 저리 가라 하시는 입군 사장님이 사라지니 저와 여자친구는 다시 그 어색한 모드로 돌아가게 되었고요. 벌써 7년이란 세월을 만났는데 말입니다. 아무래도 저와 나이 차이가 3살이나 나고 군대를 다녀오는 동안 공백이 이상하게 우릴 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뻘쭘해지는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멋들어지게 여자친구에게 어깨에 손을 올리고 주위를 돌아봤는데 이거 여간 실망이 아니더군요. 펜션 바로 옆을 흐르는 계곡은 참 시원하고 보기 좋았지만 펜션 맞은편과 펜션 바로 위편에 이제 막 골격을 완성해가는 건축물들이 저녁이 되어 인부들이 떠나 외로이 음산한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있었으며 2층짜리 멋들어진 통나무집의 펜션 또한 손님이 아무도 없는지 불이 다 꺼진 상태였습니다. 산 중턱이라 산밑이 다 보이지만 칠흑 같은 어두운 분위기에 로맨틱한 분위기는 공중분해돼버리고 말았죠. 그렇게 어설픈 분위기에 서로 급 어색 모드로 돌아가고 있을 때 사장님과 꼭 닮은 사장님이 사장님과 같이 나오시더군요. 아무래도 남자인 사장님보다는 사모님이 방 설명이나 주방 사용법 같은 걸 잘 설명해 줄 수 있으니 굳이 사모님이 나오셨던 모양입니다. 사장님과 사모님의 안내로 위아래 2층으로 되어 있는 펜션에 너무 이쁘고 아기자기한 방들을 둘러보면서 저와 여자친구는 행복한 고민을 하다가 2층에 있는 제일 큰 방을 골라 들어갔죠. 간단한 방 숙박시 주의법들이나 유선 방송과 비디오 사용법들, 그리고 구구절절히 듣고 이제 좀 빠져주시지 않은 저의 강렬한 눈빛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노홍철 사장님은 학창시절 교장 선생님을 능가하는 입담을 보여주셨습니다. 내 눈빛의 의미를 역시 사모님은 알아주시더군요. 반강제로 사장님을 끌고 나가시며 필요한 게 있으면 전화하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두 분은 나가셨습니다. 또다시 급 어색해지는 분위기를 절대 만들지 않으려 하고 침대에 앉아있는 여자친구에게 전 러쉬를 하고 말았죠. 19금 이야기가 될 수는 있으니 여기서 중도 생략하고 장기간 운전에 펜션 오면서 겪은 심적 혼란, 거기다가 무려 3시간에 걸쳐 여자친구와 거사를 치른 후 3시간? 3시간? 아무튼 저와 여자친구는 파김치가 돼서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둘 다 일어나 보니 새벽 2시가 넘어가고 있었고 3박 4일 길지만 우리에겐 너무 짧았던 시간들을 놓치고 싶지 않았기에 우린 가지고 왔던 비디오를 보기로 결정하고 거사를 치르고 그대로 잠들어 버렸기에 먼저 씻으러 둘 다 화장실로 들어갔죠. 전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었고 여자친구는 들어와서 세면대 앞에서 양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사랑했던 몇 년 전 기억들을 서로 되살리며 웃으며 마냥 행복하게 마주보고 있던 그때 양치를 하고 있던 여자친구가 입가심을 위해 들고 있던 물컵을 떨어뜨리고선 새빠르게 질려 바들바들 떠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데? 깜짝 놀란 저는 샤워기를 끄고 여자친구에게 다가가서 물어봤죠. 자기야, 무슨 소리 안 들리나? 문 밖에서 무슨 소리 들린다. 누가 들어왔나봐. 제 여자친구는 단백질 인형처럼 새하얗게 얼굴이 뜬 채로 자꾸 문 밖에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 하는 겁니다. 전 화장실 안쪽에 있는 샤워기에서 샤워를 하고 있었으니까 물소리 때문에 못 들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에 문 쪽으로 귀를 서서히 갖다 대는 순간 가슴속에 무언가가 맺혀있지만 참고 또 참으며
절대된 흐느낌이라 해야 하나. 그런 소리가 문밖에서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더워서 찬물로 샤워 한 판에 등에 소름까지 돋으니까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전 옷을 다 벗고 있는 상태였고 여자친구 또한 가운 하나 달랑 입고 있는 상태라 나가서 확인을 하자니 뭔가 망설여지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어떤 동물이든 자기의 암컷이 옆에 있을 땐 무모해지고 용기가 난다고 했죠. 저 또한 홀딱 벗은 채로 화장실 문을 열어 제꼈습니다. 요란한 소리를 내며 화장실 문이 열렸지만 문 밖에 방엔 무슨 일이 있었나는 둥 공허한 뿐이었습니다. 긴장이 풀려서인지 연신 눈물을 쏟아내는 여자친구를 부축해 침대에 눕힌 저는 침대 옆 베란다의 창문을 살짝 열어놓고 담배 하나 꺼내 물고 마음을 달래듯 피기 시작했죠. 문득 그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5살 꼬마였던 시절 어머니 손을 붙잡고 외할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보았을 때 어머님이 제 앞에 눈물을 참으시며 고통스럽게 소리내 우시던 그때가 말이죠. 저와 여자친구가 화장실에서 들었던 그 울음소리는 제가 5살 때 들었던 그 어머님의 그것과 비슷했습니다. 아니다. 잠 못 드는 걸 기다. 설마 아니라고 해도 이번 여행을 이렇게 허무하게 망칠 순 없다. 그런 생각에 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가방에서 팝콘을 꺼내 전자레인지에 돌리며 비디오를 틀었고 여자친구 또한 그런 내 마음을 이해했는지 잊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본 영화가 스티븐 스필버그가 제작한 AI라는 영화였죠. 공상과학과 슬픈 가족 스토리를 짬뽕시킨 영화에 여자친구와 저는 빠져들게 되었고 주인공 아이와 어머님의 이별 장면에 다시 또 눈물 흘리기 시작하는 여자친구를 달래며 저흰 그날 저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일어나 보니 아침잠이 없는 여자친구는 벌써 일어나 택도 없는 어설픈 요리 실력을 발휘하려는 듯 싱크대 앞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고 저는 아, 그래. 이런 걸 원했다고. 아, 이게 진짜 행복 아이가? 그렇게 연신 속으로 외치며 상콤한 아침을 보냈습니다. 물론 어처구니 없는 된장찌개는 빼고 말이죠. 지금은 다른 남자의 여자가 되어 행복한 가정을 살고 있는 그녀가 요리 실력은 많이 늘었을까 괜시리 걱정되네요. 아무튼 그렇게 답답한 아침 식사로 하루를 시작했지만 그래도 마냥 행복했습니다. 성수기 이전이고 평일이기까지 해서 처녀 같은 아름다움을 뿜어내고 있는 계곡을 여자친구와 제가 단독으로 전세낸 기분으로 신나게 물놀이를 했었죠. 정말 그 당시엔 선녀와 나무꾼이라 생각하고 놀았습니다. 또 잡히지도 않는 물고기를 잡겠다고 펜션 사장님 집 앞에 걸려있는 어망까지 몰래 훔쳐와 이리저리 몰고 다니며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저녁이 왔습니다. 다시는 생각하고 떠올리기도 싫었던 그날 저녁. 이렇게 글을 노리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이 없었다면 그냥 제 기억 속에서 묻혀져 버릴 일이었지만 지금 다시 회상하며 글을 쓰는 이 순간에도 에어컨 소리조차 어색하고 무서워 꺼버릴 정도로 제 자신이 움츠려지네요. 그렇게 저녁이 왔습니다. 때마침 사장님의 펜션 개업을 축하하는 의미였는지 사장님네 큰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대여섯 살쯤 돼 보이는 또래의 손주까지 놀러왔더군요. 노홍철 귀신이 들린 듯한 사장님은 자식들과 손주들까지 오니 분위기가 업이 되셔서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고기랑 고기는 다 구해오셔서 바베큐 파티를 크게 정원해져 해주셨습니다. 저와 여자친구는 얼굴에 철판을 깎고 그리고 꼽사리를 끼게 되었죠. 일찍이 결혼을 한 사장님의 큰아들 부부는 저보다 연상인 여자친구와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았고 급속도로 다들 서로 친해졌죠. 물론 다들 몸을 사리지 않고 마시는 소주가 한몫을 했죠. 또 어디서 구해오셨는지 민물 장어까지 구워가며
서로 꼬리를 먹겠다고 싸우대는 남자들 속에 한참 웃으며 즐거워했고, 꼬리 쟁탈전을 위해 럭비 선수였다던 큰아들분과 전 팔씨름까지 해가며 그렇게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그리 시간이 흐르고 다들 술기운이 올라오고 하니 분위기가 약간 처지더군요. 사장님의 손자 녀석은 이미 어머님 무릎 베기를 하고 잠이 들어버렸고요. 그때 입이 근질근질 하셨던가 사장님이 무서운 얘기를 해주시겠다고 하시더군요. 아이, 우리 아버지 또 시작하시는구만. 이번 얘기는 또 어디서 들으셨어요? 사장님 아들은 아버지의 무서운 이야기가 낯설지 않는 듯 끼어들며 아버지께 핀잔을 주면서도 진지한 표정의 사장님을 보며 금세 사뭇 진지해지더군요. 그러면서 사장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내용인즉 사장님의 아들 내외와 살다가 당시 유망 사업이었던 펜션 사업이나 하며 노후를 편하게 지내자라는 생각에 아들 집에서 나와 이 지역의 펜션을 짓기 시작한 건 1년 전쯤이라고 합니다. 가뜩이나 철원 쪽이라 군시설만 잔뜩 있지 마을은 포천 시내 쪽으로 한참 들어가야 술을 마시던 회포를 풀던 할 수 있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역이었죠. 사장님의 펜션을 짓는 인부들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하더군요. 네, 그래서 당일 공사가 끝나면 계곡 앞쪽에 크게 천막과 나무 목재들로 만든 임시 휴식 장소에서 아예 공사 일정 동안 먹고 자고 하는 인부들도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시작된 지 6개월, 거의 기초 공사가 끝나고 살 붙이기 작업이 들어가던 무더운 여름이었다고 합니다. 천막에서 먹고 자고 하던 인부들이 갑자기 7명가량 일을 관둬버리는 사건이 일어났고, 이유인즉 저녁이 되면 군인 귀신이 나타난다고 도저히 무서워서 잊지를 못하겠다고 라며 이야기해 주시고 있던 사장님이 갑자기 말씀을 멈추셨고, 사장님의 이야기를 재밌게 듣던 저와 큰아들분, 그리고 무서운 이야기는 싫다며 과일을 먹으며 모여 수다 떨고 있는 사모님과 며느리, 그리고 제 여자친구도 일순간 다들 멈춰버렸습니다.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학창시절에 반에 수십 명이 떠들고 있다가도 한순간 조용해질 때가 있는 거. 그 확률이 전에 어떤 프로에서 봤더니 수천억 분의 1의 확률이라고 하더군요. 그런 비슷한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고, 이런 기괴한 소리가 아주 가까이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너무 놀랬지만 크게 놀랄 수 없었던 건 그 소리를 내는 건 사장님 며느리 무릎 베기를 하고 자고 있던 꼬마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였기 때문입니다.